애넷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애넷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저항해보려고 했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해 밀치고 때리고 발로 차고 핥히니까 날 칼로 찌르더라고요. 더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성폭행 당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 60% 이상이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1년 수치는 없대요. 평생 피해 수치를 보면은 8억 4천만 명. 여성의 3분의 1이래요. 여성의 3분의 1. 그리고 영국만 조사해 보면은 90만 명 성폭력 경험자. 가정폭력까지 합치면은 320만 명인데 이거는 신고된 숫자만. 그러니까 60% 이상은 신고를 안 하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처지가 됐을까요?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정신적인 불안 그리고 성격적으로 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오늘 성폭력 피해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있지. 옛날에 그 만원 버스 안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그런 게 되게 많아서 가슴 막 만지고 그리고 그 길 가다가도 조그만 애가 학생 애들이 지나가면서 딱 가슴 만지고 뛰어가고 왜 청소년 때는 가슴이 너무 자랄 때이기 때문에 아프잖아 성장기에는 그럴 때 꽉 만지고 도망가는 애. 3번 생각나. 한 번은 12월 말일에 왜 그 종로에서 그 종치잖아. 그 1월 1일 되면은. 근데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애들이 거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길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막.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졸업 선물로 시계 이런 거 선물 받을 때 그 손목시계 막 차고 막 그러고 갔는데 우리가 사람 너무 많아져 막 이러고 있는데 가슴을 탁 만지잖아. 그 우리가 막 이러다가 이랬는데 그러는 순간에 여기서 이거를 딱 해가지고 손목시계를 빼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나쁜 사람들이 또 있구나. 꼭 그게 성추행이 목적이 아니고 내 그 목걸이를 빼간다든가 시계를 빼간다든가 그럴 때 딴 데 신경 쓰지 손은 그냥 정신없이 있을 때 그걸 탁 빼가는 그런 쓰리꾼. 그래서 그거는 뭐 추행 정도였지만 요즘은 뉴스를 보면은 뭐 진짜 어디를 끌고 갑자기 가고 막 이런 성폭행들이 많잖아. 그냥 대한민국에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만약에 저런 일을 당한다면은 저거는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 이거는 피해자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 나면 이게 부끄럽고 너무너무 자기에 대해서 더 내가 왜 더 저항하지를 못할까 뭐 이래가지고 그런 수치심 내지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기가 너무 괴로울 때 말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나는 이걸 나만 알고 절대 비밀로 평생 가져가야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만 비밀로 가져갈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친구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길거리 가다가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도둑놈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성폭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심각하게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남자가 싫은 거야. 결혼을 못하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내가 좀 봤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조금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마음이 괴로울 적에 우리 보통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든지 또 나에게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부모 이런 분들과 자신의 입장, 자신이 당한 상황, 지금의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보래. 근데 가장 이제 아까 내가 읽어줬던 그 당사자 애넷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줬고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는데, 뭐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종교를 갖고 있다면 뭐 종교 지도자라든지 또 학교 학생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이라든지. 근데 사실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 동년배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라도 좋지 않은 사이가 되면은 또 그 친구가 나의 이런 거를 갖다가 나쁘게 또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또 있잖아. 그래서 조금 믿을 만한 나보다 어른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라는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이 아주 나빠질 수가 있어.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담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 내 부끄러움도 수치도 아니라는 걸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신고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너무 늦은 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 늦게 다니지 마라. 늦게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말 했는데 요새는 뭐 대낮에 나가도 갑자기 무서운 짓을 하니까 그 충고도 사실은 안 맞지만 그래도 나는 환한 길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로 다니는 게 조금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 너무 많은 노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남자들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노출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지. 사춘기가 되면은 남자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 성적인 욕구가 생긴대.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생각을 막 이렇게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본능 같은 거거든. 근데 그럴 때 나쁜 사람은 그 욕구를 나는 안 참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방법은 혼자 다니는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 늘 누군가 보호가 될 수 있는 어린 동생이라도 데리고 다니든지 오빠를 데리고 다니든지 언니랑 다니든지 이렇게 누구랑 함께 다니는 거는 조금 보호가 되는, 혼자 있는 거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사용해 보면은 어떨까. 어쨌든 성폭행 당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은 피해자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 자녀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러면 진짜 부모는 너무너무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슬프거든.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그래서 가끔 그게 우라처럼 너는 왜 그냥 그때 가지 말라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부모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우리 자녀예요. 자녀는 피해자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빠른 자라고 항상 승리하는 게 아니고 또 지혜자라고 늘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자녀도 예기치 않은 일이 예기치 않은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위로와 격려가 돼야 됩니다. 내 자녀를 야단치면 안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 세계적인 여성 MC 오프라 윈프리, 그분은 성폭행을 어렸을 때 이렇게 당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성폭행? 그러면 이랬는데, 근데도 그 사람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 자녀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이 일이 굳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는 도움을 주는 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는 피해자예요. 물론 부모가 그런 일 안 당한 것이 더 좋겠지만 이미 생긴 일을 그거를 되풀이해서 되심어 주는 거는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부모는 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처가 되는 말 하지 않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싸우는 일도 없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를 생각해서 정말 이해해줘야 됩니다. 사실 가족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남이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럴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데 자녀가 그러면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가까운 가족관계,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하셔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우리 자녀가. 그런 생각으로 항상 시들어가는 꽃이 되지 않도록, 시들어가도 꽃은 꽃잎을 잘라주고 다시 영양분을 섭취해주고 이러면 예쁜 꽃으로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